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이름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요. 평양에서 대동강 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물을 퍼갈 때마다 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물을 팔아서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드는 김선달은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사설 레카차입니다. 차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견인을 해서 가야 하는데요. 물론 경찰이나 보험사에 소속된 정상적인 견인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설 레카차인데요. 아예 개별 견인 업체를 차린 후 사고가 나면 재빨리 뛰어와 차를 걸어서 가는 차를 말합니다.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가장 먼저 도착한 차가 견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다 보니 차를 견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오는데요. 우선적으로 전조등 튜닝, 사이렌, 경광등 등 불법 개조를 하지만 범칙금은 2만원 밖에 되지 않고 또한 단속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의 무전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택시나 화물차, 버스 기사들이 바로 레카차 회사에 제보를 하여 출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동하여 돈을 벌면 제보한 기사들이 일종의 뽀찌를 주기도 한다는데요. 게다가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 위반에 역주행까지 어길 수 있는 교통법규는 모두 어기면서 출동을 합니다. 법적인 긴급 차량인 구급차나 경찰차보다도 더욱더 위험한 질주를 하여 겨우 사고 지역에 먼저 도착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며 사고차에 견인 갈고리를 바로 걸려고 할 텐데요. 이때 절대로 견인차가 내 차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걸어버리는 순간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견인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엔 사고 후에 기절하여 응급실에 실려간 사이에 레카차가 청구한 97만원 영수증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차에서 현금을 훔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땐 꼭 기억하세요. 바로 옆에 갓길로만 치워주겠다거나 공업소까지만 견인하겠다고 하고 막 문신 같은 것을 보여주며 레카차 기사가 협박을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 견인차가 아니더라도 1588-2504로 전화하면 도로공사 소속 무료 견인차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갈고리를 거는 순간 호구가 됩니다. 갈고리를 걸려고 하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걸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시골 인심입니다. 시골 인심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경조사를 함께하는 건 참 아름다운 우리네 문화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외지인들을 배척하는 문화인데요. 워낙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EBS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정말 시골 가서 살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에게 선물 혹은 현금을 해주고 마을 잔치를 해주기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경조사에 불려나가 굳은 일을 도맡아야 겨우 동네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예 마을만의 법을 만들어서 수도나 도로 등에 대한 사용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갖 해코지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그냥 집에 들어오기는 일수이고 집에서 키우는 농작물을 그냥 가져가기도 하며 농기구나 고추 말리기 등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다든지 비료포대를 집 옆에 쌓아놓고 냄새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우편물들을 마음대로 훔쳐가기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착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마을이장이 산에서 산소가 나오니 산소세 50만원을 내라고 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는 장례를 위하여 마을 입구에 들어섰더니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며 길을 다 막아놓고는 이장이 500만원을 요구하자 겨우겨우 350만원에 합의하여 우선 돈을 낸 후에야 길을 비켜줬고 이후에 빡친 유족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마을 주민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주범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댐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이장이 독식하여 1,400만원을 꿀꺽했다가 딱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시골 한번 가기에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계곡입니다. 이건 이기적이라고 욕먹은 동네들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에 있는 계곡을 본인들이 불법으로 점거해 놓고는 더운 여름에 자릿세를 받는 것입니다. 평상에 잠깐 앉았다는 이유로 5만원을 받아가기도 하고 텐트라도 치면 텐트세도 받아가며 무조건 백숙을 사 먹도록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백숙 가격입니다. 낙지볶음 4만원에 닭백숙은 7만원 하는 가격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래 적혀있는 깨알 같은 선불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한 식당은 4인 세트로 20만원을 받기도 했으며 한방 백숙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짜리 백숙을 파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엔 이런 불법 업체들을 싹 잃어버려서 요즘 경기도에는 이런 집은 없어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비슷하게는 바닷가도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대에 가면 이 파라솔들 엄청 많은데요. 예전엔 파라솔을 직접 설치만 하여도 자릿세를 받았었다면 지금은 질서를 위하여 지정된 파라솔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관리하는 단체가 공익봉사단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단체가 개인이나 외부 단체의 운영권을 팔아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라솔 하나 빌리는데 5,000원 이상의 돈을 받았는데요. 대천 해수욕장은 더 심합니다. 파라솔에 선베드, 큐브, 구명조끼 등을 패키지로 3만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집들도 올 여름엔 비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서 예전만큼 많이 벌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못 벌면 좋겠네요. 항상 먼저 공부해서 안 써도 될 돈 쓰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